자,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겠습니다. 긴급 진단 시간. 오늘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미국 법원의 판결.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통해 살펴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제 비상경제권법에 따라서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제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본 것인데요. 네. 자,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 사항이 과연 통상관계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죠. 그리고 파급력이 만만치가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영국과의 관세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서 독립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권한이에요. 특히 하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원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대통령이 경제, 특히 원래 시작에서 보자면 1차 대전부터 이런 권한들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적성 국가와의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판결 나온 걸 보면은 그 의회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권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관세를 부과했다. 특별하게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unusual한,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이고 이 좀 흔히 있지 않은 그리고 extraordinary한 그런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법원이 보기에는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일어났던 이례적이고 비상한 그런 위협에 해당이 되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본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국제 비상경제권법 IEEPA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뭐 79년, 2001년, 또 2014년 세 차례가 발동이 되었더라고요. 이 국제 비상경제권법 정확히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 차례는 아닙니다. 더 그것보다 이상입니까? 이게 미국의 경제 제재 있죠. 제재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규정하는 법률인데, 여기에 따라서 본다면 뭐 많게는 70번, 그리고 현재 작동 중인 건 한 40회 정도, 40번 정도의 그런 사례가 있고, 주로 중요한 거를 보자면 전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했다든지, 그 다음에 9.11 테러라든지 이런 전쟁이라든지 테러 같은 아주 비상한 위협이 있을 때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번에 국제무역법원에서 판결한 1심이죠, 물론.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될 만하죠. 그렇게 본다면. 네, 알겠습니다. 세 번이 아니라 지금 뭐 70번 내지는 그 40번 뭐 그런 정도로 많이 좀 발효가 됐던 국제권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국제통상법원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관세 발효는 일단 즉각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법원에 가처분의 집행 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진다면 이 최종 판결 때까지는 상호관세가 다시 또 부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이슈의 좀 주요 쟁점들 교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위협이 비상하고 예외적인 그런 위협에 해당되는지 문제. 그다음에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한테 위임을 해야지 이게 발동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 메이저 퀘스천,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지 의회가 그날 위임할 만큼의 이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아요, 실은. 그런데 아무튼 미 행정부 쪽에서는 그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 1심 결과는 1심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와 봐야지 정확하게 이것의 향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법원이 일단 관세 징수를 중단하라고 명령은 했어요. 하지만 그 효력이 즉각적으로 이 항소심 판결 없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판결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는요, 악재 해소까지는 아니지만 악재 후퇴로 받아들이면서 반등에 네. 나서줬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이번 판결, 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발목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되려 불확실성이 더 짙게 들이올 거라고 보십니까? 좀 더 길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항소심이라고 하는 게 언제 시작될지, 그리고 항소심이 어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다음 또 최종심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언제 정리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1심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그 앞으로 그 비어있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 항소심까지가. 그리고 항소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판결까지는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 미국 내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관세 부과라고 하는 것이 제동이 걸렸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된 부분이, 이번 제1심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위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그때 부과된 관세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강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다시 말해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트럼프가 25% 관세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1심 판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부과된 25% 관세는 이번 연방 무역법원, 국제무역법원의 판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새로운 불확실성 확서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지금 1심에서 나왔던 거는 IEEPA법, 그러니까 경제대권, 경제권한에 관련된 이 법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관계가 없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확실성과 불확실성, 아마 그 회색지대 사이에서 계속 논란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것이 지금으로선 좀 더 가까운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번 판결 IEEPA만을 다루고 있으니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미 관세가 부과된 쪽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그 반도체하고 그 자동차 부품은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